오늘도 집안에서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소식 없던 사람이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오래 혼자인 척 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75, 유정우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리는 건 라디오도 사람 목소리도 아닙니다. 탁자 위에 놓인 클래식 우드 탁상 시계에 딱, 딱 하는 초침 소리. 언젠가부터 이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측정하는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는 평소와 똑같이 시간을 알려줄 뿐인데 그 규칙적인 소리가 저에겐 점점 외로움의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 커튼을 열어보면 햇빛이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드는 생각은 늘 같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그 문장 하나가 가슴속에서 길게 울리곤 합니다. 부엌으로 향해 물을 끓이고 어제 남은 죽을 데우려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툭 문틈 아래로 흰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광고지라면 항상 여러 장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이번 건 달랐습니다. 받는 사람 유정우 어르신. 손으로 만져보니 안에 무언가 종이 2~3장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뜯어보니 복지관 사회복지사 김다인 씨의 안내문과 쪽지였습니다. 어르신 요즘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셨죠. 마음이 점점 다치는 게 제일 걱정돼 이렇게 프로그램을 권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들러주세요. 순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외로움은 스스로만 알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누군가 그 외로움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미끄럼 방지 실내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쿠션이 두툼하고 발바닥이 편안해 저처럼 무릎이 약한 사람도 안전하게 걷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실내화를 신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시렸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나와 복도까지 걸어가는 그 몇 걸음이 제가 혼자 사는 현실이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실내화를 질질 끌 듯 천천히 걸으며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옆집에서 들리는 TV 소리, 누군가 끓이는 국물 냄새,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대화가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저는 그저 한 발 한 발 고독 위를 지나가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복지관에 가보니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8순이 넘으셨는데도 저보다 훨씬 더 편안한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82세의 조영선 할머니가 제 옆에 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오래 지내면 마음이 단단해져요. 단단해지면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굳어버린 거예요. 굳은 마음은 잘 안 펴져요. 누가 만져줘야 풀리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굳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걸까?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저 마음이 굳어서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아왔던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뻐근해 간단히 죽을 끓여 먹으려고 경량 고무 손잡이 냄비를 꺼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은빛 냄비가 천천히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주방에서 나는 이 따뜻한 김 하나가 저녁의 고요를 조금 덜 쓸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이 데워지는 동안 저는 잠시 탁상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딱, 딱. 초침 소리가 오늘따라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시간에 제 문을 두드릴 사람이 없는데 문을 열어보니 10년 동안 소식조차 없던 조카딸 지안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이제라도 다시 뵈러 와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 안쪽에서 굳어있던 덩어리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큰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봉투 안에는 10년 전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던 오해의 진실이 담긴 동생 정실이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오빠를 오해했던 거였어. 나이가 드니 외로움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뒤틀게 하는지 이제서야 알겠어. 늦었지만 이 마음이 닿았으면 좋겠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그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외로움 속에서 외로움을 키우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해가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 게 아니라 외로움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었습니다. 지안이는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혼자 계신다고 해서 걱정됐어요. 엄마도 그걸 항상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안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청소도 도와주고
버스 타고 복지관까지 동행해 주기도 했습니다. 같이 걷는 길은 같은 길인데도 이상하게 더 밝아 보였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 스피커 지원 사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필요 없다. 고했겠지만 지금은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AI 스피커는 매일 저녁 이렇게 말합니다. 정호 어르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 짧은 문장이 집안의 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초침 소리가 더는 외로움의 리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혼자와 지금의 혼자는 다릅니다. 이제는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혼자인 느낌보다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탁상 시계도 실내화도 냄비도 이젠 그저 생활 소품일 뿐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이어준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마음이 다시 열렸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 마음을 가장 오래 머물게 한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한 줄 마음이 누군가의 저녁을 따뜻하게 밝혀줄 거예요.